당신만을 위한 딥다이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올릭스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특히 그 RNAI라는 첨단 기술 분야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릭스 이야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 손에는 올릭스의 기술부터 주요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파트너십, 시장 잠재력, 또 2025년 가치 평가까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투자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만 딱 뽑아내서 올릭스의 잠재력이 뭐고 또 위험 요인은 뭔지,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그걸 확실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요.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올릭스의 핵심 기술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RNA 간섭, RNAI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네, 그 RNAI 기술이 올릭스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 중간 설계도 격인 RNA 단계에서 딱 방해하는 기술입니다. 원인 단백질 생성을 차단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좀 공략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올릭스만의 독자적인 기술, 바로 비대칭 siRNA, 그러니까 AsRNA 플랫폼입니다. AsRNA요? 기존 siRNA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기존 siRNA 기술은 효과는 좋은데 이게 의도치 않은 다른 유전자를 건드릴 위험, 이걸 오프타겟 효과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오프타겟. 그리고 또 원치 않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올릭스의 AsRNA는 구조를 일부러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작용은 확 줄이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안전성은 높이고 효과는 그대로. 네. 게다가 이게 또 중요한 게 경쟁사들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실시자율권, FTO라고 하는데 이걸 확보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특정 장기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플랫폼 기술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플랫폼 기술이라면 예를 들면요? 네, 간 조직을 타겟으로 하는 가레네이식 ASI-RNA 플랫폼이 있고요. 또 폐나 피부 같은 다른 조직을 위한 CPISI-RNA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넘어서 확장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기술력이 그냥 가능성만이 아니라 실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도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이 그 증거죠. 아, 파트너십.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보고서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라일 릴리입니다. MASH,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이죠. 이거랑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OLX702A에 대해서 최대 약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와, 9천억 원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하고 탈모 치료제 OLX104C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로레알까지 분야가 다양하네요. 특히 그 릴리와의 계약 OLX702A?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는다고요? 네, 고고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약 규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릴리가 비만 당뇨 분야의 뭐랄까 최강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릴리의 주력 약물인 GLP-1 계열 약물을 쓰는 환자들에게 메쉬가 주요 합병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OLX702A가 만약 릴리의 기존 약물과 같이 사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건 릴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릴리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 그렇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좀 볼까요? 로레알이라고 하는 탈모 치료제나 또 황반변성 치료제도 언급됐었는데요. 네, 로레알과 개발 중인 OLX104P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방식, 즉 국소 투여 방식이라서 먹는 탈모약의 전신 부작용 우려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아, 사용 편의성이나 안전성 면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건성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는 원래 파트너가 있었는데 권리가 올릭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 RNA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2029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성장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16%면 대단한 성장세네요. 네, 이건 올릭스에게 아주 강력한 순풍이죠. 게다가 올릭스가 집중하는 분야가 비만, 유전자 치료, 탈모, 항노화 이런 쪽인데 이게 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들이잖아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기술 자체도 유망하고 시장 환경도 좋고 테마도 매력적이다. 근데 올릭스가 아직 수익은 없잖아요.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위험 조정 순 현재 가치, RNPV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미래 성공 가능성, 거기서 나올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되 임상 성공 확률 같은 위험 요소를 반영해서 할인하는 방식이에요. 아,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위험을 감안해 평가한다?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2025년 10월 말 목표 주가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오던데요. 네, 기본 시나리오로는 13만 5천 원, 좀 긍정적으로 보면 19만 원, 반대로 부정적일 경우는 7만 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임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바이오텍 투자는 임상이 핵심이군요. 그럼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 그러니까 촉매제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대되는 건 릴리로부터의 마일스톤 수령 소식입니다. 특히 OLX702A의 일상 임상이 완료되면 기술료를 받게 될 텐데 이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릴리 관련 소식?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들, 탈모나 황반변성 쪽에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당연히 큰 호재가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임상시험 실패 가능성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 개발을 계속하려면 자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같은 걸 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고요. 아, 자금 조달과 두주가치 희석 문제. 네. 마지막으로 MSH나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빅파마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서 이 경쟁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올릭스는 어떤 회사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혁신적인 AsRNA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또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을 가진 잠재력이 아주 높은 도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재력 높은 도전장,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크다. 네, 맞습니다. 임상 실패 가능성, 자금 조달 필요성, 치열한 경쟁 같은 바이오테크 기업 고유의 높은 위험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릴리와의 파트너십 성과,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신께서 궁금해하셨던 올릭스의 현주소는 바로 이 지점이겠네요. 혁신적인 과학, 거대 제약사의 검증, 매력적인 시장 기회, 이게 다 있지만 또 본질적인 불확실성도 공존하는 아직 역동적인 상태.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올릭스의 이 AsRNA 플랫폼 기술이 대사질환, 피부질환, 안과질환 등등 이미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공개된 파이프라인 너머에 이 다재다능한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질병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플랫폼 기술의 미래 확장성까지. 네, 오늘 올릭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